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숙. 저는 이유나. 저는 홍은화입니다. 수연맘님, 어디 가세요? 저 공원 가요. 수호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공원 가요. 유진맘님 어디 가세요? 저도 공원 가요. 어디 공원이요? 오늘 시민기자님 어디 가세요에서는 수원 시민기자이면서도 점점 날로 연기가 늘어나고 있는 저희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한 저희들의 자주 가는 공원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유맘 이윤아 기자님께서는 어디 공원을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공원은 여기 미디어 센터가 있는 바로 옆 청소년 문화공원입니다. 청소년 문화공원은 일단 느낌이 크죠? 네, 광활합니다. 네, 공원 가운데 나무가 집중되어 심어져 있지 않고 공원 바깥쪽으로 심어져 있어가지고 공원에 딱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와, 넓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공원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시설이 이 공원 안에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이후로는 산책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청소년 문화공원에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총 거리는 1.4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와 보면은 산책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밤에는 또 산책거리를 알 수 있는 조명 표시등이 있어가지고 또 혼자 산책하시더라도 지루하시지 않게 산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바닥 분수도 있고요. 또 시민 텃밭,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야생화 단지도 있고 또 여기 미디어 센터에서 보이는 농구장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농구장 옆으로 계단을 딱 올라가면 무궁화 동산이 있는데요. 또 무궁화가 심어져 있고 또 무궁화 조형물이 있어서 또 거기서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합니다. 또 그 옆으로 플라타너스가 쫙 심어져 있는데 큰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데요. 또 그 밑에 평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집에서 간단하게 집에 있는 걸로 도시락을 싸서 오던가 아니면은 요 근처에 김밥집 있거든요. 김밥을 사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와서 그 플라타너스 밑에 평상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저희들은 부모들은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쭉 걷다 보면은 작년에 새로 생긴 공간이 있는데요. 숲속 토피아리 정원과 자연마당이 있습니다. 네. 숲속 토피아리 정원은 식물을 이제 인공적으로 다듬어서 공룡 모양으로 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공룡 이름을 막 외쳐요. 근데 모든 공룡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토피아리 정원을 살짝 넘어가면은 또 자연마당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생물 서식 중심의 생태 공간을 조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놀이기구가 있는데 일반적인 놀이터 시설이 아니라 짚라인이 있고요. 이제 또 밧줄을 이용한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산책을 또 한 바퀴 쭉 도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예쁜 조형물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공원을 위해서 준비된 건가 보다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2012년 경기 정원 문화박람회가 이곳에서 개회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출품되었던 작품들이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넓지만 또 중간중간에 포인트 되는 조형물들로 인해서 공원을 또 다른 하나의 정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이제 저는 집에서 가까워서 자주 오는데 일요일에 여기 수원 미디어 센터가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의 주차장이 무료거든요. 차단기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가끔 산책을 가볍게 하고 싶다, 가볍게 나들이를 하고 싶다 하시면 차량을 이용하셔서 오셔도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한 바퀴 크게 도시면서 아이들과 만약 함께라면 아마 좋게 3시간 시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주변에 커피숍들이 많거든요.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있고 동네 카페도 있으니까 끝나시고 커피 한 잔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공원에서 퀵보드를 배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넓어서, 이게 평지가 넓게 있어서. 네, 그리고 강아지 산책시키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강아지들도 중간 중심에 동그랗게 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다들 정모를 하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모여서 이야기도 담소도 나누시고 강아지도 산책하시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지금 많이 들어서 그 무궁화 공원? 네. 또 와봐야겠다. 무궁화 동산. 동산. 네. 네. 지금 처음 들었어요. 무궁화 동산. 네. 네, 그곳에도 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호맘님, 권 기자님께서는 어디 공원을 다녀오셨나요? 네, 지금은 좀 발길이 뜸해졌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북수원에 거주를 했었는데 그곳에 살 때 자주 갔었던 만석공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죽동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넓은 부지를 또 가지고 있죠. 수치로 알려진 바로는 35만 5,8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1998년에 조성된 공원이고요. 그 중앙에 만석거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석거라는 이름의 유래가 있는데 1795년 수원 화성을 쌓으면서 인근에 입주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저수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수지가 축조되고 난 후에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산한 쌀이 1만 석이나 더 추가가 됐다고 해서 만석거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가운데 영화정이라고 불리는 정자가 또 운치 있게 서 있고요. 분수대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휴게시설이 또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의자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나무 또 덩굴시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덩굴시렁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운동시설도 물론 많습니다. 다목적 운동장도 있고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이 있습니다. 아까 유나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문화센터 공원은 일요일은 주차가 무료라고 하셨는데 만석공원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입니다. 대신에 주차료가 저렴한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계예술공원에 제1 야외음악당이 있죠. 만석공원에는 제2 야외음악당이 또 있어서 여러 가지 공연 혹은 어떤 축제나 박람회 같은 거 하기에도 굉장히 장소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공원 안에 수원미술관이 또 들어서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예술작품을 손쉽게 감상할 수도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사실 제가 이 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공원도 그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한 그 코스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공원 역시 운동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재미있는 추억은 이 공원이 1998년에 조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 근처에 있는 중학교를 1997년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중학교를 다니면서 이 만석공원 지금 가운데 있는 그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뚝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파장동이었고 학교는 송죽동이었는데 걷기에는 좀 먼 거리거든요. 근데 나름 그때도 뭐 운동을 한다고 종종 걸어 다니곤 했었는데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그 뚝방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떠오르는 추억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뚝방길이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저수지로만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고 가운데 섬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이 또 돼 있죠. 네, 돌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뚝방길이 있었던 사실은 전혀 몰랐네요. 그 네. 뚝방길의 흔적이 아마 그 가운데 있는 정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흔적이 지금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요. 그때 다닐 때는 주변에 갈대도 많았고 들풀도 많았고 그러니까 어둑어둑해질 때쯤 가면 약간 스산한 기분도 좀 드는 이제 그런 어떤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다닐 때는 이거는 더 어떻게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이듬해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도 수원에 와서 처음 갔던 공원이 만석공원이거든요. 그게 이제 수원에 결혼해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 옆에 동네 정자지구를 아파트를 돌고 신랑이
이제 제가 공원을 좀 좋아하는 걸 아니까 여기 되게 좋은 공원이 있다고 데려가는 곳이 만석공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도 딱 수원에 대한 첫 공원의 기억이 딱 만석공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또 뚝방길에 대한 옛날 이야기도 미숙 기자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저희만이 불렀던 애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조개죽 방죽이라는 명칭인데. 조개죽 방죽? 네. 뭘까요? 네, 지금은 그 학교가 남녀 통합이 되어져서 송원 중학교라는 이름으로 변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송원 여자중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과 저와 함께 그 길을 다녔던 친구들은 조개죽 방죽 갈래? 하면 이제 다 그것인 줄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처음 들어서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그 만석 저수지가 오랫동안 조개죽 방죽으로 불려왔다고 해요. 조개죽 방죽에 대한 일화는 정조 대왕이 만석거 저수지를 만들면서 그 옆에 영화정이라는 정자를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정리의궤 서적을 보면 영화정도라는 채색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당시 만석거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해요. 물 위에는 연꽃, 저수지 주변에는 버드나무가 피어 있고 배 두 척이 한가롭게 떠 있어서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영화정의 다른 이름이 교귀정인데요. 화성 유수 교체 때 신임 유수가 이 정자에서 거북이 모양의 도장 반쪽을 가져와서 전임 관리와 그 도장을 맞대보고 임무를 교대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을 그렇게 불렀던 것인데 사람들이 교귀정을 조기정으로 잘못 알아듣고 만석거를 조기정 방죽으로 부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더 발음하기 쉽게 조개죽 방죽으로 변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와, 신기하네요. 그 신분 확인과 관련돼 있는 그런 명칭이었었거든요. 네. 와. 저도 의미 없이 말했던 단어였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네. 네. 이름의 유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공원은 광교호수공원인데요. 네, 지금 조개죽 방죽을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 유연지. 네, 원천 유연지에 원천 수영장이 없어졌어요. 거기에 네. 수영장이 있었었나요? 네, 지금 아파트가 들어선 곳인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희 딸아이한테 여기서 우리 수영했었지. 근데 딸아이는 사실 기억을 못해요. 너무 어려서. 예, 그런데 저희 딸아들이 다 갔던 그런 원천 수영장이고 저도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그래서 그 광교호수공원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제가 굳이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까도 싶지만 어쨌든 이 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원천 호수와 그리고 또 신대 저수지가 양쪽에 놓여 있어서 일산 호수 공원의 1.7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권 기자님이 소개해주신 만석공원은 수원의 북서쪽이라고 하면 이윤아 기자님께서 소개해주신 공원은 수원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공원이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광교 호수공원은 동남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위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쪽부터 동쪽까지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은 원천 호수와 신대 호수를 따라 총 6.5km에 이르는 수변 산책로가 있어요. 그리고 6가지 테마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여기서 그 벽 타고 올라가는 거. 클라이밍 하는 네, 거 있죠. 클라이밍도 처음 체험했어요. 태어나서. 체험을 해보셨어요? 네. 와우. 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이 없길래 저도 한번 좀 올라가 봤습니다. 네. 예전에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네, 수변 공간, 어번 레비를 중심으로 신비한 물러미, 재미난 밭, 행복한 들, 커뮤니티 숲, 조용한 물숲, 향긋한 꽃섬 등으로 꾸며져 있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 대한민국 경관 대상 올해 가장 아름다운 경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바닥 분수와 공연장 그리고 또 전망대는 지금 가보실 수 있어요.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하늘 전망대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라고 해서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알려져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전망대를 도입한 건축물입니다.
양 도시, 그러니까 수원과 프라이부르크의 자매 결연 체결을 기념하고 우리시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원천호수, 신대호수의 수려한 경관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가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교 호수공원 근처에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가면은 그 작은 샛길을 통해서 광교산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어요. 이 길을 이용해서 만보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원천호수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3km 정도 되고 30-40분이면 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공원을 이용하면 정말 그 여가 생활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이게 늘 집 가까운 공원 말고 조금만 다른 곳만 가도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그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여행 온 기분.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문화공원, 만석공원, 광교 호수공원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이수원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권민숙 기자님,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예전에 한번 취재한 적도 있고 요즘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수원 프로축구팀. 자, 둘 중에 수원 FC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수원은 그동안 삼성 블루인즈라는 일부 리그 축구팀이 굉장히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수원 FC, 수원 풋볼 클럽의 약자죠. 수원 시민 프로 축구단입니다. 2부 리그 강등식에서 승격을 하면서 같이 1부 리그로 편입이 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팀입니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더비, 지역 더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죠. 더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같은 지역 내에 속한 같은 프로팀이 경기를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유럽 축구 리그에서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었고요. 그것을 바로 우리 한국 수원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삼성 블루인즈와 수원 FC 간의 경기 굉장히 볼만합니다. 아, 저희 지금 방송 당일인 오늘 경기가 있다면서요. 네네네. 권 기자님은 축구 좋아하셔서 보실 거죠? 봐야죠. 네, 저도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수원 FC 팀은 2005년, 2007년, 2008년 시즌에 수원시청 축구단 이름으로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팀이에요. 창단 8년 만인 2010년 시즌에 첫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2년에 프로로 전환을 했고 2013년부터 2015년 3년 동안 K리그 챌린지에 참가도 했고요. 2015년 시즌에 승격을 해서 2016년 K리그 클래식에 참가했지만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한 시즌 만에 다시 강등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당하게 일부 리그로 승격이 되어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죠. 현재 K리그 순위 4위입니다. 우와. 굉장하죠? 정말 수원 시민의 축구 사랑이 대단하군요. 이렇게 한 지역에 두 개의 프로팀이 그렇습니다. 결성된다는 게. 네. 최근에 이 수원 FC가 또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울산 현대에서 뛰었던 박주호 선수가 우리 TV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나은이 아빠로. 그 선수가 저희 수원 FC로 영입이 되면서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같이 뛰어주고 있고 이 모든 시너지 효과가 더해져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수원 FC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은하 기자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까 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만석공원 옆에 위치한 슬기샘 도서관의 리모델링한 공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3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슬기샘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슬기샘 도서관 3층에 트윈 웨이브라는 공간이 조성되었는데요. 이 공간은 트윈 세대를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트윈 세대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트윈은 10대의 틴에이저와 사이, 비트윈의 합성어로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 본격적인 청소년이라고 하기엔 어린 그 사이에 낀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슬기샘 도서관 트윈 웨이브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하며 C 프로그램과 도서문화재단 씨앗이 추진하는 스페이스 T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도서문화재단 씨앗은 현재 전국의 트윈 세대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슬기샘 도서관은 전주,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만들어진 트윈 세대 전용 공간입니다. 트윈 세대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슬기샘 도서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슬기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만 되어도 아이들이 도서관에 잘 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도서관에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합니다. 트윈 웨이브 공간을 만들기 위해 트윈 세대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6세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졌고요. 다양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가장 원했던 것 중 하나가 나만의 공간,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처럼 독립된 자기만의 공간을 원한다는 점이었고 이를 공간 설계 시에 적극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트윈 웨이브는 부모님이나 어른들 시선이 없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마음껏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도서관 이용자 카드가 있고 12세에서 16세 수원 시민이라면 슬기샘 도서관 운영 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도서관이니까 트윈 웨이브 공간에도 책이 있을 텐데 어떤 종류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나요? 네, 트윈 웨이브에는 큐레이션 되어 있는 책들이 만화, 웹툰, 판타지 소설 같은 장르 문학입니다. 그 외의 문학 작품이나 인문학, 자연과학 서적들은 아래층에 있고요. 오로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네요. 정말 좋겠죠.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와우. 네. 트윈 세대가 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네, 트윈 웨이브에는 도서관이가 물론 책도 있겠고요. 영화 감상, 강의, 행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공간, 와우. 또 비정형화된 미술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아뜰리에 공간, 심지어 닌텐도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공간이 영역별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칸막이나 벽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에 직선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백이나 구석진 다락방, 해먹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구석에 숨어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공간이네요. 네, 지금까지 이윤아 기자님의 슬기샘 도서관 트윈 웨이브에 대한 소식 들어보았습니다. 홍은아 기자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관련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9월 30일까지 실시된다고 해서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정비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름휴가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전 2시간짜리 여행을 2번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2시간짜리 여행이면 당연히 차로 쓸 것 같은데 네, 공 기자님도 자가용으로 다녀오신 거죠? 네,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활개를 치지 않을 때 미리 다녀왔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는 비행기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는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로 정비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여행을 다녀와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런 자동차 무상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지정 자동차 정비업체 40개소에서 자동차 제동등, 브레이크 등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등에 관한 다양한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자동차 무상 점검을 원하는 수원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제동등, 브레이크 패드, 냉각수와 오일류, 벨트류, 각종 소모성 부품 등 22개 항목입니다. 자동차 정비 참여 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장안구에 7개소, 관성구에 20개소, 또 팔달구에 8개소, 영통구에 5개소가 있으니까 꼭 점검을 받아보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원톡톡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의 권미숙,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